그래? 진법 부분은 사상, 오행, 육합, 칠성, 팔과의 구궁, 음양, 태극을 이해하는 부분이라서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없네. 아쉽다는 듯 말하는 연화.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괜찮아. 다른 쪽에서 점수 보충하면 되니까. 기쁘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리고 이후론 밭에 가면서 수다를 떨었다. 다른 아이들은 수준이 어떻다느니 어떤 제자가 새로 들어왔다든지 그런 얘기들, 소소한 얘기들을 하며 채소를 따고 밥을 만들고 죽을 끓였다. 2년 동안 해오다 보니 매우 익숙해져 다른 일을 하며 음식을 할 수도 있었다. 솥에서 끓는 죽을 휘휘 저으며 뒤쪽에 서서 구경하는 연화에게 말했다. 근데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아,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야. 우영사부가 특별히 휴가를 준댔어. 우영 장로님이라고 하면 무진사부가 내 직전의 사부가 되고 나서 보평제자들의 새로운 스승으로 발령난 그 장로님이다. 그럼 먼저 사부님께 인사하는 것이 어때? 하루 온종일 여기 있을 거고 또 장로님께 먼저 인사하는 것이 예의잖아. 응, 알았어. 연화는 대답하곤 취우남으로 신법, 암향표를 전개하며 달려갔다. 우와, 대단한데? 연화의 경공은 나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었다. 경공으로 일절을 이룬 무진사부에게 직접 사사받은 나와 비교해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것이 밤낮으로 매일 노력한 결과다. 저것을 보자.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히 느꼈다. 다음번엔 비문화 한번 해볼까? 좋은 생각 같았다. 선검수에 이른 연화보다야 당연히 뒤떨어지겠지만 승부에 관계없이 서로의 무공을 시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아, 죽 다 됐다. 죽이 팔팔 끓자 나는 그릇에 담고는 쟁반과도 같은 나무판 위에 얹었다. 그러곤 그걸 두 손으로 들고 취우남을 향해 걸어갔다. 취우남에 도착하자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와 허허허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연화와 사부의 목소리였다. 연화는 무진사부와 잘 아는 사이다. 당연한 것이 제자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연화를 사부로서 모를 리가 없자는가? 나는 떠들고 있는 그들의 옆에 조용히 서서 음식을 내려놓았다. 탁탁 따끈따끈한 김이 올라오는 죽, 밭에서 캔 채소들. 사부가 화기가 쌓이면 좋지 않다고 육식을 하지 않으려 하기에 순수하게 채소들로만 만든 음식들이었다. 떠들던 음성들이 조용해지고 무진사부가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어른인 무진사부가 먼저 음식을 떠서 먹고 그 후에 나와 연화가 음식을 들었다. 죽과 채소이기에 간단히 식사를 끝내고 음식이 들어있던 그릇들을 나무 쟁반 위에 올려놓았다. 아, 이건 내가 할게. 연화가 설거지는 자신이 하겠다고 하며 소매를 걷어 올리고 쟁반을 들었다. 그러곤 근처에 있는 계곡으로 향해 갔다. 허허, 너도 그렇고 저 아이도 그렇고 모두 천재, 선재로구나. 저는 모르겠지만 연화가 천재인 건 확실하죠. 화산파 최초로 여장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무진사부는 거짓말을 하질 않고 안목이 좋다. 무진사부가 그렇게 말했다면 연화는 현재와 같이 수련하면 언젠간 화산파 최초의 여장로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잠시 나가봐야 될 일이 생겼다. 무진사부가 얼굴을 굳히며 말하였다. 장모님께서 하산하라 하셨다. 어째서입니까? 화산의 속가제자 중 한 명이 세운 문파와 다른 문파가 싸움이 붙었다는구나. 매화검사들과 내가 임무를 맡아다. 아마도 한 달 정도는 못 돌아올 것 같구나. 한 달.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으나 길다고 하면 길다고 할 수도 있는 기간이다. 제자가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부가 산을 내려간다고 하자 살짝 긴장했다. 언제 출발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출발해야 될 것 같구나. 이미 매화검사들은 연화촌에 도착해 있다고 하더구나. 위험한 일은 아닌지요? 문파끼리의 싸움, 목숨을 건 전투라면 백분지백 위험한 일일 것이다. 허허, 내가 누구더냐? 화산파의 장로인 무진진인이다. 위험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죽을 만큼 위험한 일은 아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과 말투, 무진사부의 행동에 나는 긴장을 풀었다. 그럼 무운을 빕니다. 폭언을 취하며 인사했다. 그래, 너도 내가 없는 동안 농땡이 피우지 말고 계속 수련하거라. 자, 그렇게 얘기하곤 무진사부가 문을 열고 나가 취우남을 벗어난 뒤 극성으로 암향표를 전개하였다. 순식간에 무진사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후 하고 한숨을 쉬곤 계곡으로 갔다. 랄라라, 연화가 콧노래를 부르며 계곡에서 그릇을 깨끗이 씻고 있었다.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그리고 세심하게 문지르는 손놀림,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툭! 응? 언제 왔어? 발로 땅을 툭툭하고 쳐서 기척을 내자 연화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 나 혼자 있기 뭐해서 말이야. 에? 혼자? 무진 장로님은? 임무 때문에 하산하셨어. 한 달 정도는 못 뵐 것 같아. 아, 그래? 제대로 인사도 안 했는데... 섭섭하다는 듯이 말하곤 연화가 고개를 흔들어 감정을 털어냈다. 탁 마지막 그릇을 깨끗이 닦고 양광에 말리며 연화가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어쩔 거야? 취우남에 남아있을 거야? 그래야겠지. 그곳 말고 내가 지낼 곳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그럼 내가 틈틈이 시간 내서 놀러 올게. 심심하지 않도록. 무공 수련을 하고 있으면 별로 심심할 틈은 없을 것 같은데? 잔말 말고 호의로 말하면 받아들여.
예. 이후론 서로 시시콜콜한 잡담을 하였다. 그렇게 저녁이 지나 연화가 떠난 뒤 나는 추운함을 빠져나와 저녁 하늘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저녁 하늘, 자색, 흑색 등 여러 가지 색이 섞인 듯한 하늘과 밝은 빛을 내며 세상을 비추는 달, 별들은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아름답구나. 그동안은 무공수련에 바빠 이런 자연경관을 보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사부가 떠나고 시간이 남은 지금은 이런 수려한 광경들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별 하나가 반짝하고 빛나더니 땅으로 떨어졌다. 유성이라고 하면 길조. 떨어지는 동안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길의 징조다. 하나 지금은 어쩐 일인지 길할 것이라는 느낌보다는 흉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어째서지? 심장이 쿵쿵하고 세차게 뛰었다. 불길한 예감이었다. 사부님이 없어서 그런가? 혼자서 지내는 것은 처음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불안한 거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추운함으로 들어가다. 짹짹 밝은 양광이 세상을 비추고 새들이 울어댔다. 눈부신 햇살에 손으로 눈을 가렸다가 일어나며 손을 떼었다. 그리고 아직 몸에 남아있는 잠기운을 고개를 흔들어 털어냈다. 사부. 일어나자마자 원래의 습관대로 사부를 찾았다. 사부?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언제나 먼저 일어나 자신을 깨우던 무진 사부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아 맞아. 어제 하산하셨었지. 어제의 일이 기억나다. 사부가 하산했다는 것과 자신이 혼자라는 것도. 혼자라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는 연화와 함께 있었기에 느끼지 못했던 혼자라는 느낌이 가슴을 짓눌러다. 그리고 어제의 흉할 것이라는 느낌이 어째선지 사부를 생각할 때마다 강하게 느껴져 더욱 심란했다. 이게 무슨 추태냐 천구. 사부가 없어졌어도 생활은 똑같이. 아침 수련이다. 그래. 고개를 털어 감정을 털어내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몸을 풀어주고 암자의 옆에 세워져 있는 목검을 들었다. 검을 들자 차갑고 청명한 기운이 느껴졌다. 저녁과 새벽의 기운을 빨아들인 목검은 음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 기분 좋은 느낌에 입꼬리를 위로 올려 웃음을 짓고는 검을 움직였다. 먼저 삼자애검공, 보평제자일 때부터 배워온 무공이니만큼 아침 수련으로는 가장 적합했다. 가볍게 몸을 풀듯이 검을 움직이고 검공을 끝까지 전개한 뒤에 검을 환집했다. 다음으로는 장천수, 삼재검법과 마찬가지로 가장 익숙한 무공이었다. 역시나 그렇듯 여러 부분에서 괴리감이 느껴졌지만 무시, 평소와 똑같이 그냥 끝까지 초식을 전개했다. 그리고 매화검로, 앞에 두 무공과는 다르게 긴장하며 검을 움직였다. 손을 빠르게 움직여 검극을 흔들었다. 흔들린 검극이 매화의 모양을 빠르게 그려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매화검로라고 할 수 없다. 단전에 있는 내공을 움직여 검극을 통해 배출하자 붉은 빛을 띠고 있는 매화가 드러나다. 파파파파! 빠르게 공간을 점하며 모습을 드러내는 매화. 매화의 수는 5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수를 만들어냈다. 어째선지 뭔가 될 것 같은데? 매화를 한 송이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그 느낌에 검을 다시 움직였다. 천천히 하지만 느리지는 않게 진기를 움직여 검으로 이동시키곤 검을 회전시키며 빠르게 내찔렀다. 파파스! 느낌에 이끌린 대로 검을 움직였다. 5개를 그려내자 검이 저절로 움직이듯 내 의지를 벗어났다. 한 송이의 매화를 더 그려낸다. 6개. 하지만 매화는 완전하지 않았다. 2송이 꼬집히 모자란 불완전한 매화였다.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면 아쉬운 느낌의 한숨을 쉬었지만 본래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다. 어제 하나의 매화를 더 만들어냈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반 정도의 매화를 만들어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매화검로라고 할 수 없다. 단전에 있는 내공을 움직여 검극을 통해 배출하자 붉은 빛을 띠고 있는 매화가 드러나다. 파파파파! 빠르게 공간을 점하며 모습을 드러내는 매화. 매화의 수는 5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수를 만들어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수를 만들어냈다. 매화를 한 송이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그 느낌에 검을 다시 움직였다. 천천히 하지만 느리지는 않게 진기를 움직여 검으로 이동시키곤 검을 회전시키며 빠르게 내찔렀다. 느낌에 이끌린 대로 검을 움직였다. 5개를 그려내자 검이 저절로 움직이듯 내 의지를 벗어났다. 한 송이의 매화를 더 그려낸다. 하지만 매화는 완전하지 않았다. 2송이 꼬집히 모자란 불완전한 매화였다.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아쉬운 느낌의 한숨을 쉬었지만 본래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다. 이 정도면 만족하고도 남을 성과였다. 검을 평평한 바위 위에 기대어 놓고 바위의 위에 올라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이번엔 신법의 수련이었다. 눈을 감고 몸 안을 관조하며 숨을 들이쉬었다. 대자연의 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혈도를 타고 몸 안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편안히 신법 수련을 하고 있자 직전에 제자가 되고 나서 신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가 생각났다. 무진사부의 말대로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았다. 내려져 오는 눈꺼풀에 따라 칠흑과도 같은 어둠이 조금씩 시야를 점해갔다. 외부는 보이지 않는다. 볼 수 있는 것은 내 몸의 내부분.
사부의 말대로 내부를 관조해 보았다. 이마 부분에 있는 뇌의 앞에 벽 같은 것이 느껴지고 명치 바로 윗부분에서 반쯤 열린 듯한 문과 함께 배꼽 아랫부분에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조금 많아진 내공과 단전이 느껴졌다. 배꼽 아랫부분의 단전과 명치 윗부분 그리고 머리에서 무언가가 느껴질 것이다. 네가 기를 모아두었던 곳 배꼽 아래의 단전을 하단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명치의 윗부분을 중단전이라고 하고 머리 부분을 상단전이라고 한다. 하단전은 세간에서 말하는 내공이 쌓이는 곳이다. 신체 각 부위의 힘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련하는 곳이지 육과 신을 관장하는 곳이다. 중단전은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고 내장을 보호하는 곳이다. 이곳을 단련하면 뼈마디가 유연해지고 내부의 각 부분의 유연성과 자가수복력을 증대시키고 항상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심과 정을 관장하는 곳이다. 상단전은 신을 위한 장소라고 불리며 혼과 백을 다스린다. 발달하면 예지 능력이 생기고 독심술이라고도 한다지. 상대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손에 닿지 않아도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염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 중요한 곳이나 현재의 너로서는 하단전을 단련시키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무공수련의 첫 번째는 언제나 몸에서부터다. 그 다음이 마음이고 그 다음이 정신이다. 사부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듯이 머릿속에 울리며 각인되어 갔다. 현재 나의 단전은 반쯤 열려있던 중단전이 모두 열렸고 상단전이 조금 열린 상태였다. 하단전에는 이 년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내공이 쌓였으며 신은 유연하고 심은 정하였다. 모라의 경지에 들어가며 정신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침잠되어 갔다. 모라지경 속에서의 운기,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자아신법의 구결대로 운기되어 가던 기운이 갑자기 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기운이 움직이고 막혀있던 혈도들을 뚫기 시작했다. 막힌 혈도를 뚫을 때마다 몸은 흔들리고 코와 입을 통해 뜨끈한 물들이 흘러나왔다. 고통은 없었다. 고통을 느끼기에는 혈도들이 뚫려지며 느껴지는 시원함이 너무도 컸다. 기운은 소주천만을 하던 나의 몸을 대주천을 시킬 수 있을 만큼 단전을 키우고 새로운 혈의 길릭셰다오를 뚫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향해 돌진해갔다. 지금까지 나온 피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의 피를 토해냈다. 계속해서 기침이 나왔다. 진기는 배운 것과는 달리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해서 움직였다. 벽을 뚫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결국 기운은 상단전을 향하는 통로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았다. 매우 작은 구멍만을 뚫어 놓았을 뿐인데 기침이 멈추고 온몸에 힘이 솟기 시작했다. 이것이 백과 혼을 관장하는 신을 위한 장소인 상단전의 힘이었다. 모라지경으로 운기를 하던 나는 눈을 떴다. 한순간 앞이 자색으로 물들었다. 날숨을 통해 마지막 남은 탁기를 뱉어내고 몸을 움직여 보았다. 주먹끼리 부딪혀보고 달려보기도 하고 다리를 내뻗어 보기도 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빠른 몸놀림이었다. 상단전이 타통되기 전과 타통된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전과는 다름 빨라지고 부드러워진 몸에 크게 소리쳤다.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이 날아가 소란스러웠지만 그래도 기뻤다. 흥분이 가라앉고 무진사부가 준 검이 생각나 치유남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박혀있는 낡은 괴를 열어보았다. 낡은 괴를 열자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내는 검이 보였다. 무진사부에게서 받은 첫 번째 진검이었다. 사부에게서 받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다 온몸에 상처가 났던 때를 생각해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추억을 떠올리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그때 무진사부에게 엄청나게 혼이 난 터라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었다. 상단전이 타통된 기념으로 매우 오랜만에 검병을 잡고 들어올렸다. 차가운 검병의 느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다. 푸르스름한 검신과 날카로운 예기가 느껴지는 검첨, 검마기는 고풍스럽게 장식되어 있었으며 검병의 끝으로는 두 가닥의 붉은 수실이 내려와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상당히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그런 물건으로 그렇게 난리를 피워댔으니 사부가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을까? 씁쓸하게 웃으며 가볍게 몇 번 휘둘러 보았다. 가볍게 바람을 가르는 검신,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일품이었다. 추유남은 넓지만 그래도 검을 들고 움직이기엔 좁았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크게 웃으며 매화검노의 기수식을 취했다. 오른발을 앞으로 일보 내딛고 오른손으로 검을 쥐며 왼손으로는 수결을 취하였다. 언제나 시작 전에는 조금의 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옛날에 많이 혼이 났던 검을 들고 움직일 생각을 하자 조금 심하게 긴장이 되었다. 할 수 없이 긴장을 풀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기합성을 내지르며 매화검노 1초 매화나경을 전개했다. 검신이 부드럽게 바람을 갈랐다. 최대한 빠르게 회전시키자 벌떼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며 검첨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였다. 나조차도 놀랄 정도로 말이다.
검이 가상의 적의 사열들을 꿰뚫고 마지막으로 상대의 인중을 꿰뚫었다. 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 기이한 느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어째선지 익숙하고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계속하여 초식을 전개해 나갔다. 2초 매화 부석, 3초 매화 요결, 4초 매화 유정. 다음 초식으로 넘어갈 때마다 검은 더욱더 매화 검노의 정해진 검노를 벗어나고 있었다. 마지막 16초 매화 만천에 이르러서는 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살기에 정신을 차리고 검을 거두었다. 시야는 이미 짙은 자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주체할 수 없이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재빨리 검을 환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머릿속에 사부의 목소리가 울렸다. 사람의 몸은 소우주와 같아 조화롭고 무한하다. 하나 그 조화가 깨졌을 때 사람의 몸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망가지지. 신이 성하면 심이 따라오지 못하고 심이 성하면 혼이 망가지고 혼이 성하면 신이 따라오지 못한다. 조화다, 조화. 특히 너의 신법인 자하신법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노을빛, 태극을 기준으로 한 신법이다. 조화가 깨졌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도록 하거라. 깨질 듯이 아파오는 머리 때문에 땅에 누워 머리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뒹굴었다.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내 몸이 아닌 것만 같았다.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태양을 가렸다. 고개를 든 나의 앞에 나의 시계 때문에 피부색이 자색으로 보이는 짙은 눈썹과 호랑이와 같은 눈, 부스스한 수염의 중년인이 서 있었다. 혼이 신과 심의 조화를 깼군.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통스러워도 참거라. 안 된다고 말하려 했지만 나오는 것은 신음뿐이었다. 장심에 손을 대고 진기를 불어넣는 장년인, 하단전을 통해 움직이는 장년인의 폭풍과도 같은 진기는 순식간에 중단전을 향해 갔다.